남편의 외도 현장을 알게 된 날, 저는 그의 옷까지 전부를 아랫집 앞에 던져두고 세탁기만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60이 넘도록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한량이어도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었고 손이 얼어터져도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모든 게 다 혼자 힘으로 이룬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느 날 같이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낯익은 웃음소리. 그건 바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래층 다른 여자 집에서 묵묵히 참아내며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불고 매달렸을까요?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아주 담담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세탁기를 제외하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에도 가구도 통장도 모든 게 사라져 버렸죠.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탁기요. 왜 세탁기만 남겨뒀을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옥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20살이 막 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결혼이요. 그냥 로맨틱한 거라고만 생각했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하얀 케이크 자르고 그러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책임져 줄 거야. 남자는 집안을 이끄는 존재니까. 나는 그냥 현모양처만 되면 되는 거지. 이런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곧잘했고 잘생긴 얼굴에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혼수 장만하고 결혼식 올리고 그렇게 꿈만 같은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 걱정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만 잘하면 돼.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은 했습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어디에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보, 직장이 어디예요?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뭐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야. 곧 괜찮은 데 들어갈 거야.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쌀은 바닥이 나고 반찬할 게 없고 방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선옥 씨 계세요? 방세가 두 달째인데.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없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우리 방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그 조금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저녁에도 배가 고프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안 하면 내가 하는 수밖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돈을 벌기로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장사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풀떼기라도 팔아보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채소를 떼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받았어요. 아줌마, 제발요. 저 오늘 팔아서 꼭 갚을게요. 그렇게 빌고 빌어서 받아온 채소를 빌린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무 사세요. 파 사세요. 싱싱해요. 처음이라 큰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눈빛으로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하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저 젊은 것이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뭐하고 저렇게 고생이야? 수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첫날 장사는 참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겨우 몇천 원밖에 못 벌었어요. 도매 시장에 갚아야 할 돈도 있고 방세도 내야 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거의 남자 손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힘들면 그만둬. 내가 뭐라도 해볼게. 뭘 해본다고요? 이미 반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달콤한 말에 속아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렸던 내 자신을 탓하며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와 그냥 씻고 잤어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 이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어서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깝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팔아야 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기 그 억척스러운 아줌마다. 억척스럽다. 그 말이요.
제게는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억척스러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저한테서 채소를 사가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옥 씨, 오늘은 뭐가 싱싱해요? 아줌마 거는 믿고 사요. 다른 데보다 더 좋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리어카로 시작한 장사는 이제 작은 가게로 발전했습니다. 시장 한켠에 조그만 좌판을 얻어서 정식으로 채소 장사를 하게 됐어요. 손님들도 많아졌고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그 다음 딸. 둘이나 낳았어요. 남편은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여전히 돈은 한 푼도 못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새벽에는 장사 나가야 하니까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동생 잘 봐. 큰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동생을 맡기고 나가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안 나가면 우리가 굶는데.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더 커졌고 이제는 채소 도매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장사꾼들한테 채소를 떼어주는 거죠. 돈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드디어 월세방에서 벗어나 우리 집을 가진 겁니다. 열쇠를 받던 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어. 그때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고요? 지금 칭찬하는 겁니까? 당신은 뭘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미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제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한테 대신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 대학 꼭 갈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야지. 엄마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대려면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대학에 갔습니다. 큰아들은 공대에, 딸은 사범대에. 둘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그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내 손으로 이 아이들을 다 키워냈구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은 다 아내의 덕분이지. 남편은 뭐 하는지도 모르겠더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책임했고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밖에 나가는 일도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나도 나이 들었는데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게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막상 둘만 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가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매일 새벽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발자국 소리였어요.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랫집 과부 아줌마 집인가. 그 집은 한 1년 전부터 혼자 사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렸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고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쿵, 쿵.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과부 집에 남자 목소리라.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거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 너무나 낯익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귀는 정확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를 아내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저는 얼른 남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안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빈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편이 저 아래 집에 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남편은 슬그머니 집을 나갔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더니 1시간 넘게 안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이 아랫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실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빌라 아랫집 여자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과를 받는다고 무릎 꿇고 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를 배신한 사람인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달리지 말자. 차라리 담담하게 차갑게 끝내자. 그리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짐을 싸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또 나간 사이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양복을 꺼냈습니다. 셔츠, 넥타이, 양말, 속옷.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방에 챙겼습니다. 2개의 큰 가방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아랫집 과부 짐 현관 앞에 내려놨습니다. 조용히 내려가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에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서 전부 빼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도 같이 정리했어요. 어차피 그 돈도 제가 번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제 옷, 제 물건,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다 챙겼어요. 딱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세탁기요. 왜 세탁기만 남겨뒀냐고요? 더러운 사람은 빨아야죠. 새 사람 되게. 그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미리 전화했어요. 엄마 잠깐 좀 쉬려고 해.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고. 아이들은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조심하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가 깜짝 놀랐겠죠. 텅 빈 집을 보고 그걸 봤다면 통쾌했을 텐데. 그리고 내연녀 집으로 갔을 때 자기 짐이 아랫집 앞에 있는 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로 갔습니다. 왜 바다였냐고요? 그냥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횟집을 차렸어요. 평생 채소 장사만 하다가 이제는 생선을 다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것도 배워야 했고, 횟집 운영하는 것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어요. 신선한 회를 떠드리고 따뜻한 매운탕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회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혼자 하세요? 대단하시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엄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아이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남편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그 아랫집 여자와도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몇 달 만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외톨이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그동안 무책임했던 걸 알았으니까요. 혼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쓸쓸히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허리도 굽고 머리도 새고 주름도 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평생을 고생만 했습니다. 리어카 끌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배신당하고 홀로 떠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제 인생을 보고 불쌍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당당히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아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진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꼭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바닷가 횟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제 힘으로 일군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